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한국 엄마 한 분이 오만한 미군 특수부대 출신을 사격 한 방에 완전히 굴복시켜버린 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심지어 당사자인 그 엄마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지연 씨입니다. 44살의 평범한 한국 주부죠. 키는 보통이고 얼굴도 평범하고 옷차림도 그냥 동네 아줌마 스타일이었어요. 남편 박성호 씨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승우와 함께 미국 교회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한국계 미국인 2세대로 현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지연 씨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지연 씨의 하루 일과는 정말 평범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준비하고, 승우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길 챙기고, 그 다음엔 집안일에 빨래, 장보기까지. 저녁엔 가족들 저녁 차려주고, 승우 숙제 봐주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였어요.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지연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철저히 숨겨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건 결혼하면서 완전히 봉인해버린 그런 과거였거든요. 심지어 아들도 정확히는 모르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토요일 아침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사격장 가기로 한 거죠? 승우가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의 눈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사격장에 간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지연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살짝 머뭇거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 승우야. 엄마는 사격장 같은데 별로. 사실 지연 씨에게 사격장이라는 곳은 전혀 낯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피하고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엄마, 제발요. 마이클네 가족이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약속했는데 못 간다고 하면 어떡해요? 승우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괜찮아. 가족끼리 나들이 삼아 가보자고. 승우도 미국 생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내의 복잡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연 씨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격장. 그곳에 가면 과연 자신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살아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남편의 따뜻한 시선을 받고 있으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준비해서 나가볼까요? 지연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승우는 와 하고 소리치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들의 기쁜 모습을 보니 지연 씨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오늘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승우는 방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성호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여보, 괜찮지? 뭔가 불편한 기억이라도 있어?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오랫동안 안 가본 곳이라서 그래요. 지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그 미소 뒤로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지연 가족의 운명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토요일이 얼마나 특별한 날이 될지, 그리고 지연 씨라는 평범한 주부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말이에요. 차를 타고 사격장으로 향하는 길, 지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해 전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자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과거는 이미 묻어둔 지 오래였어요.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프리미엄 사격 클럽이라는 간판이 걸린 꽤 큰 규모의 실내 사격장이었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지연 가족은 접수대에서 등록을 마치고 안전 교육을 받은 후 실내로 들어갔어요. 실내 사격장 특유의 소음과 화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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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들려오는 총성 소리에 승우는 신기해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이 익숙한 감각에 잠깐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20해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와, 진짜 멋있다. 승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엄마, 저기 봐요. 사람들이 정말 잘 쏘네요. 지연 씨는 금세 평온한 표정을 되찾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야 해, 승우야.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바로 그때였어요. 오, 승우. 갑자기 들려온 친숙한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승우의 학교 친구인 마이클이 손을 크게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은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 소년이었어요. 승우, 정말 왔구나. 마이클이 기쁘게 소리쳤어요. 우리 가족들도 다 와 있어. 이쪽으로 와. 마이클 뒤로는 그의 가족들이 따라왔습니다. 먼저 나타난 건 마이클의 어머니 캐럴이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금발의 여성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듯 날씬한 체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우 부모님. 캐럴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저희도 오늘 가족 나들이로 왔어요. 마이클이 승우랑 같이 사격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우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고 지연 씨도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클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었어요. 키가 18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큰 키의 어깨가 넓고 가슴이 두툼한 전형적인 군인 체격이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그가 성우 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악수는 힘이 세고 확고했습니다. 육군 특수부대에서 15년간 복무했습니다.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박성호입니다. 회계사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우 씨도 정중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제임스는 지연 씨를 향해서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어요. 마치 평범한 아시아 주부 정도로만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마이클이 승우 이야기를 자주 하더군요. 좋은 친구를 뒀네요. 제임스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오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격이 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는 곧바로 사격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럼 실력 좀 보여드릴까요? 제임스는 마치 쇼를 하듯이 권총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움직임은 정말 능숙했습니다. 15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사격장 안의 다른 사격수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시구나. 와, 멋있겠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제임스는 이런 관심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권총을 들어 올리고 관역을 조준했어요. 그의 자세는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사격 자세였습니다. 탕, 탕, 탕. 연달아 3발을 쏜 제임스는 관역을 확인했어요. 모두 10점 근처에 몰려 있었습니다. 정말 수준급의 실력이었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시네요.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제임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15년 넘게 총을 만져봤거든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약간의 자만심도 섞여 있었어요. 실전에서도 수없이 써봤고요. 승우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어요. 그리고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잘 쏘시네요. 그런데 우리 엄마도 사격 잘해요. 그 순간 사격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제임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사양했어요. 아니에요, 승우야. 엄마는 그런 거 잘 못해. 지연 씨는 쑥스러워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순진하게 계속 말했어요. 진짜예요. 엄마가 예전에 그런 일 하셨다고 들었어요. 바로 이 순간부터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지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와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그의 말투는 마치 아이의 허풍을 들어주는 어른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연 씨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옛날 일이에요. 별거 아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 스쳤어요. 제임스는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분이 사격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특수부대도 아닌데 말이죠. 군인도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제임스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지연 씨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빠, 승우가 성호 씨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뭔가 엄마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성호 씨의 얼굴에도 불쾌한 기색이 스쳤어요.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대놓고 무시받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런 상황이 불편하긴 했지만 아직은 참고 싶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시비를 벌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별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승우가 그냥 하는 말이고요. 하지만 제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는데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는 마치 자신이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어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민간인분이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말이에요. 캐럴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부담스러우실 텐데. 하지만 제임스는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중령님, 그럴 필요는. 성호 씨가 말하려 했지만 제임스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간단한 내기는 어떨까요? 10발씩 싸서 점수로 겨루는 거죠. 패자가 승자에게 저녁을 사는 걸로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어요.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듯이 말이에요.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을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랑 아줌마가 사격 내기 한다더라. 저 아시아 여자분 괜찮으시려나?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지연 씨는 이런 관심이 달갑지 않았지만 아들과 남편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걸 의식했습니다. 승우가 지연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해봐요. 엄마 잘하잖아요. 아들의 순수한 믿음이 지연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성호 씨도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안 해도 돼. 우리 그냥 가자.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아내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편 마이클은 아버지의 행동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승우 엄마한테 미안하잖아. 하지만 제임스는 아들의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괜찮아, 마이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어른들끼리 하는 가벼운 내기지. 지연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묻어둔 과거였거든요. 결혼하면서 완전히 봉인해버린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임스의 오만한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지연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수줍은 표정 뒤로 뭔가 완전히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임스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공정하게 해보죠. 여러분이 다 지켜보시니까 정말 공정한 게임이 될 거예요. 그는 이미 자신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15년간 특수부대에서 쌓은 실력과 경험을 가진 자신이 평범한 아시아 주부에게 진리는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바로 이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지연 씨의 숨겨진 과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임스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기가 성사되자 사격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몇 명만 관심을 보이던 것이 순식간에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저기 특수부대 출신이랑 아줌마가 사격 내기한다더라. 이거 재미있겠는데? 같은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제임스는 이런 관심을 오히려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육군 특수부대에서 15년간 복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3번, 이라크에서 2번 파병 나갔고요. 사람들이 와하고 감탄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더욱 우쭐해했어요. 특히 정밀 사격 부문에서는 부대 내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말했어요.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요. 민간인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으시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한 중년 남성이 제임스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멋있으시네요.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특수부대는 정말 다른 세계죠. 맞습니다. 일반 보병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제임스는 가슴을 활짝 펴며 답했어요. 매일 실탄 사격 훈련하고 온갖 특수 무기들도 다뤄봤고요.
반면 지연 씨는 조용히 한 구석에 서 있었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어깨가 약간 곧게 펴지고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진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치 몸 전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승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승우야. 엄마 믿어줄 거지? 네, 엄마가 제일 잘해요. 승우는 순수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한편 마이클은 아버지 제임스의 행동이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제임스는 아들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괜찮아, 마이클. 어른들끼리 하는 가벼운 게임이야. 그리고 이런 기회에 아빠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줄 수 있잖아. 주변의 미국인들은 대부분 제임스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군인이니까 당연히 이길 거야. 저 아시아 여자분 괜찮으시려나, 근데. 왜 저 여자분이 사격을 안다는 거지? 같은 수군거림이 들렸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지연 씨 가족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성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편견 어린 시선들과 무시하는 태도가 불쾌했지만 동시에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지 18년 동안 살면서 아내에게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가끔 아내의 눈빛에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었어요. 자, 그럼 규칙을 정확히 해볼까요? 제임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15m 거리에서 각자 10발씩 쏘는 거죠. 점수 합계로 승부를 정하고요. 공정하게 같은 권총을 사용하고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사격장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손님들,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사격 라인에서는 절대 뒤돌지 마시고 총구는 항상 관역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격장 직원이 관역을 새로 준비하고 권총을 점검하고 있을 때 지연 씨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20해 전 경찰 특공대에서의 그 시절 말이에요. 당시 지연 씨는 김지연이 아니라 블랙 아이스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었어요.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완벽한 사격 실력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여겨졌던 저격수였거든요. 준비됐습니다. 직원이 외쳤어요. 제임스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사격 라인에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으며 말이죠. 제임스, 파이팅. 역시 특수부대. 응원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지연 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달랐어요. 동정, 걱정,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무도 이 조용한 한국 여성이 곧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가 당당하게 권총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자세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양손으로 권총을 단단히 잡는 모습이 마치 교과서에서 나온 듯 했어요. 15년간 특수부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제임스는 천천히 관역을 조준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관역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탕,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관역을 확인해 보니 9점이었어요. 제임스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자세를 다시 잡았습니다. 첫 번째니까 몸풀기죠.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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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확실히 달랐어요. 10점, 10점, 9점이 나왔거든요. 제임스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와, 역시 대단하다.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제임스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며 나머지 6발을 계속 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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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4개, 9점 2개가 더 나왔어요. 최종 점수는 96점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시네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임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감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네요. 제임스가 겸손한 척하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실전에서는 더 잘 쏩니다. 이제 지연 씨의 차례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사격 라인에 섰어요. 그녀가 권총을 받아든 순간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총을 손에서 느끼는 순간 지연 씨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냉정하고 집중된 기운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지연 씨는 권총의 무게감을 느끼며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더니 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엄마. 승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라서 신기했거든요. 지연 씨는 첫 번째 자세를 취했어요. 그 순간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자세가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제임스의 자세도 좋았지만 지연 씨의 자세는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탕,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관역을 확인하는 순간 사격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정확히 10점 중앙이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중앙에 정확히 박힌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제임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탕, 두 번째 총성, 또다시 10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총알과 거의 같은 위치에 맞췄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분 진짜 잘 쏘시네. 어떻게 연달아 10점을? 뭔가 이상한데?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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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성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모두 10점이었어요. 그것도 거의 같은 지점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관역을 보면 마치 한 발만 쏜 것처럼 총알 구멍들이 겹쳐져 있었어요. 제임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씨는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나머지 5발도 마찬가지였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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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모든 총알이 10점 중앙에 집중되었습니다. 최종 점수는 완벽한 100점이었어요. 사격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와, 대박. 어떻게 저렇게 쏠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 믿을 수 없어.
승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엄마가 이겼어요. 성호 씨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제임스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자신의 96점이 순식간에 초라해져 버렸거든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 씨의 관역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제임스가 속삭였어요. 지연 씨는 권총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어요. 마치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용한 한국 여성에게는 분명히 보통이 아닌 과거가 있다는 걸 말이죠. 제임스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15년간 특수부대에서 쌓아온 자신감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는 28년의 인생에서 민간인에게, 그것도 아시아 여성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패배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잠깐만요. 제임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이렇게... 그는 말을 멈추고 지연 씨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군인 왜 저래? 떨어졌으면 인정해야지. 너무 추하잖아. 분위기가 점점 제임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캐럴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그만해. 창피하잖아. 하지만 제임스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임스가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공정하게 1대1 단발 정밀 사격으로요. 가장 중앙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죠. 한 발로 진짜 실력을 보는 거예요. 지연 씨는 제임스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결의에 찬 기색이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 정말로 끝내주겠다는 의미 같았어요. 마이클이 아버지의 옷깃을 잡아당겼어요. 아빠, 그만해요. 이미 졌잖아요. 더 이상 창피하게 하지 마요. 하지만 제임스는 아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마이클. 아빠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 아까는 그냥 몸풀기였어. 승우가 엄마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또 해야 해요? 벌써 이겼는데. 지연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승우야.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끝내자. 사격장 분위기는 더욱 긴장됐어요. 처음엔 가벼운 내기로 시작된 일이 진짜 심각한 승부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진지해졌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정신을 차리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크게 동요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완벽한 사격이 그의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과 달리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지연 씨는 더욱 차분해 보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서서 제임스의 사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전혀 긴장한 기색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여보, 성호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뜻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처음에 제임스를 응원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지연 씨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분 정체가 뭐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경찰이었나?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사격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몇몇 사람들이 눈치챘습니다. 긴장과 분노,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집중력을 흐리고 있었거든요. 준비. 사격장 직원이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임스는 관역을 노려보며 최대한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연 씨의 완벽한 사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관역을 확인해 보니 8점 구역이었어요. 나쁘지 않은 점수였지만 그의 기준으로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해서 평소보다 못한 거였거든요. 이제 지연 씨의 차례였습니다. 과연 이 신비로운 한국 여성이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연 씨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사격장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에어컨 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깊고 고른 호흡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그녀의 자세는 이번에도 완벽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더욱 완벽해 보였어요. 발의 위치, 어깨의 각도, 팔의 각도, 심지어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에서 본 듯한 완벽함이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해서 몸에 완전히 배어든 동작 같았거든요. 지연 씨는 마음속으로 20회 전을 떠올렸습니다. 경찰 특공대 저격팀에서 블랙 아이스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던 그 시절 말이에요. 당시 지연 씨는 한국 경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 저격수 중 한 명이었어요. 100m에서 동전을 맞힐 수 있을 정도의 정확성을 자랑했거든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모든 걸 뒤로하고 평범한 주부의 삶을 선택했어요.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그런 과거는 완전히 잊고 살려고 했었죠. 총을 잡은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구나. 지연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권총을 잡는 순간부터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숨을 절반 정도 내쉰 상태에서 정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몸이 가장 안정적인 때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심장 박동 사이에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관역의 정중앙이 그녀의 시야에 또렷하게 들어왔어요. 10점의 가장 중심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점에 완전히 집중했어요. 마치 그 점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임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승우는 두 손을 모으고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요.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까지도 지연 씨는 완벽한 집중력을 유지했어요. 손끝의 미세한 떨림도, 호흡의 변화도, 심장 박동의 미묘한 변화도 모든 것을 계산하고 조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탕! 총성이 울린 후 몇 초간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관역을 확인하기 위해 목을 쭉 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사격장 직원도 망원경을 들고 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관역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10점 정중앙이었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쏜 모든 총알들 중에서 가장 중심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정말 관역의 정확한 중심점에 박힌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순간 사격장이 폭발했어요. 와,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정말 대단하다. 믿을 수 없어. 박수와 환호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승우는 뛸 듯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엄마가 또 이겼어요. 엄마 최고예요. 성호 씨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18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그는 자신의 관역과 지연 씨의 관역을 번갈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간의 특수부대 경력과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이건 불가능해. 제임스는 중얼거렸어요.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연 씨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쏠 수 있어요? 과거에 특별한 일을 하셨나 봐요? 경찰이셨어요? 군인이셨나요? 지연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중한 것뿐이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살짝 섞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조용한 한국 여성에게는 분명히 보통이 아닌 매우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실력의 일부를 엿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임스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지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패배를 인정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승부가 끝난 후 사격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에 지연 씨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몇몇은 지연 씨에게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함께 사진을 찍자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제임스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연 씨의 실력은 정말로 자신보다 뛰어났거든요. 아니, 뛰어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승우에게 다가갔어요. 승우야, 정말 미안해. 우리 아빠가 너무 심했어. 내 엄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마이클도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마이클. 우리는 친구잖아. 그리고 내 아빠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자존심이 상한 거겠지. 승우는 어른스럽게 답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관대했습니다. 한편 캐럴이 지연 씨에게 다가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너무 무례했네요. 처음에 당신을 그렇게 무시한 것도 잘못이었고요. 당신 정말 대단하시군요. 지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는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제임스가 천천히 지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자존심은 크게 상했지만 동시에 지연 씨의 놀라운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는 지연 씨 앞에서 멈춰서더니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임스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네요. 당신을 무시하고 깔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습니다.
15년간 특수부대에 있으면서도 이런 수준의 정확성은 본 적이 없어요. 지연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이야기와 능력이 있거든요. 제임스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실력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연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한국에서 경찰 특공대에 있었어요. 저격팀이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래된 일이에요. 아, 제임스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그렇다면 같은 길을 걸었던 동료였네요. 경찰과 군인은 결국 같은 편이니까요.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운 실력이었습니다. 오늘 큰 교훈을 얻었어요. 지연 씨도 악수에 응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경험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처음엔 갈등과 무시로 시작된 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결말로 끝난 거였거든요.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승우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지연 씨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클이 몇몇 친구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승우 엄마가 우리 아빠를 완전히 이겼어. 우리 아빠는 특수부대 출신인데도 말이야. 진짜? 어떻게? 친구들이 호기심을 보였어요. 사격에서 완벽한 100점을 맞췄어. 우리 아빠는 96점이었는데 말이야. 그것도 연달아 10발을 모두 10점에 맞췄다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학교에 퍼졌어요. 승훈의 엄마가 특수부대 출신을 사격으로 이겼다더라. 경찰 특공대 출신이래. 정말 대단한 분이시대 같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승훈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자신이 학교에서 유명해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곧 이런 변화가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 승우. 내 엄마 정말 멋있으시다. 평소에 말을 잘 안 걸던 선배들도 승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승우야, 내 엄마한테 사격 배울 수 있을까? 몇몇 친구들이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특히 평소에 승우를 무시하던 몇몇 아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계라는 이유로 가끔 놀림을 받던 승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된 거였어요. 승우, 너희 엄마 진짜 쿨하다. 우리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승우야, 다음에 사격장 갈 때 우리도 같이 갈 수 있어? 어느 날 승우가 집에 돌아와서 신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엄마 이야기로 난리예요. 다들 엄마 멋있다고 하고 저한테도 완전 다르게 대해줘요. 지연 씨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런데 승우야,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야. 엄마의 과거 때문에 너를 다르게 보는 것도 결국은 편견이거든. 알아요, 엄마.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정말로 승우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점심을 먹던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함께 먹자고 하는 친구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였거든요. 승우, 오늘 우리랑 같이 농구할래? 승우야,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이런 제안들이 매일 들어왔어요. 심지어 며칠 후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승우의 담임 선생님이 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올 정도였거든요.
승우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승우가 학교에서 정말 인기예요. 아이들이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지연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가능하다면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롤모델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여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연 씨는 승우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강당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몰렸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었던 지연 씨였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예요. 저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여러분도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열심히 들었고 강연 후에는 질문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쏠 수 있어요? 무서우지 않으셨어요? 여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지연 씨는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와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굴복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그날 이후 승우는 정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많아졌고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승우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그날 용기를 내주셔서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지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승우야, 엄마가 한 건 별거 아니야.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내가 원래 좋은 아이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너를 좋아하는 거야. 성호 씨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정말 멋있었어. 그리고 오늘도 매일도 자랑스러워. 그렇게 김지연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온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였습니다. 지연 씨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가끔은 숨겨둔 과거를 꺼내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특히 가족을 위해서라면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연 씨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당당함이 더해진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였죠. 승우도 이제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가 되었고 특히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평범한 한국 엄마가 오만한 특수부대 출신을 한 방에 제압한 그 통쾌한 이야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긴 이야기로 기억되었답니다.